안녕하세요. 한국프린트대학 서울 강서 캠퍼스 빅데이터과 이혁권 교수입니다. 스프링 부트를 활용하여 공지사항 만들기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에 관련된 템플릿 코드는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GitHub에 있는 소스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에 활용되는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부트, 마이바티스, 타임리프를 사용하며 DB는 마리아DB를 사용합니다. 사용된 테이블은 공지사항과 회원정보 테이블입니다. 만들게 될 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지사항 리스트에 저장된 공지사항 글들이 보이며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글쓰기 수 있는 화면, 그 다음에 상세 보기 화면,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 보기 들어갔을 때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를 사용하고 있으며 테이블은 공지사항이 실제 저장되는 노틱 테이블, 그리고 회원 정보가 저장되는 유저 인포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노틱 테이블의 컬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틱 테이블의 PK는 노틱 SQ로 순번을 사용합니다. 회원 정보 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테이블의 PK는 유저 아이디로 정의하였습니다. 공지사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의 주요 환경 설정들을 정의합니다. 웹서버를 사용할 포트는 11,000번으로 정의하였으며 마리아DB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정보들을 정의합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 구축하였던 마리아DB를 활용하여 접속을 합니다. 마이바티스 설정입니다. 마이바티스에서 쿼리 결과를 저장할 DTO 위치와 SQL이 저장되는 엑셀 파일의 위치, 그 다음에 DB 컬럼명이 언더스코어로 되어 있는 것을 카멜 케이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세팅, 이 세 가지를 진행합니다. 타인리프는 리소스 폴더 밑에 템플릿 폴더에 있는 HTML이 타인리프가 적용된 HTML로 정의를 합니다. 개발 순서는 반대로 DTO, 매퍼, 서비스, 컨트롤러, HTML 순서대로 합니다. DTO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아적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등록, 수정, 삭제를 진행합니다. 이럴 때 아작스로 호출된 경우는 반드시 제이슨 구조로 결과값을 던져주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등록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 전달용으로 메시지 DTO를 생성합니다. 메시지 DTO를 구성할 때 JSON include를 사용하였습니다. JSON include 옵션 중에서 non default를 하였습니다. non default의 내용은 선언된 변수의 값이 기본값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 변수들을 JSON으로 변환합니다. 변수 포기 방식은 카멜식을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보통 DB 테이블 컬럼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분을 언더바로 하고 있습니다. 카멜식은 언더바 대신에 단어와 단어 사이를 대문자로 변환을 하여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실습에서는 카멜식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추후 우리 다음 학기 때 배우게 될 JPA는 카멜식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바티스에서 테이블 컬럼과 DTO의 카멜식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팅을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 앞서 정의하였었습니다. 노틱 DTO를 정의합니다. 노틱 DTO는 공지사항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받을 때 활용합니다. 적용된 변수들은 DB 테이블의 컬럼명으로 정의를 합니다. 매퍼를 구현하기 전에 매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퍼는 마이바티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며 마이바티스는 쿼리를 XML 파일을 정의하여서 그 XML 파일을 연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자바 파일과 XML 파일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며 인터페이스에 있는 함수 하나가 XML의 하나
아이디 하나랑 1대1 매칭합니다. 즉, 함수 하나가 쿼리 한 개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여기서 쿼리 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라고 하면은 SQL 쿼리는 총 6개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퍼를 이제 소스로 구현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퍼 인터페이스는 inode 매퍼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고 매퍼의 XML 파일과 1대1 매칭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인터페이스에 정의되는 함수는 공지사항 리스트, 등록, 상세 보기, 조회수 업데이트, 글 수정, 삭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파일과 XML 파일과 연결하기 위해서 XML 파일 안에 XML 파일이 어떤 자바 인터페이스 파일과 연결되었는지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정 정보를 통해서 XML 파일과 인터페이스 파일이 연결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퍼를 구현할 때 매퍼 XML 작성법은 단순합니다. 앞에 XML 태그가 select가 있으면 select 쿼리를 사용하는 거고 insert는 insert, update는 update, delete는 delete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타입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타입은 select 구문에서 where 절이라든지 insert 구문에서 values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바인딩 할 때 활용되는 타입을 의미하며 보통 다 DTO로 정의합니다. DTO에 있는 변수를 바인딩 할 때 샵, 가로, DTO 변수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가다 구글에 있는 예제를 봤을 때 달러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 사용법이 있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절대로 달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해킹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리절트 타입은 SQL 실행했을 때 나온 결과를 담을 객체 타입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DTO를 많이 활용합니다. XML 전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코드에 이 XML과 연결된 인터페이스 자바 파일을 설정을 합니다. 게시판 쿼리, 그 다음에 게시판 등록 쿼리, 인서트 쿼리, 그 다음에 상세 보기 쿼리, 그 다음에 조회수 증가 쿼리, 그 다음에 게시판을 수정하기 위한 업데이트 쿼리, 삭제하기 위한 델리트 쿼리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구현입니다. 서비스는 스프링 부트에서 핵심되는 주요 로직들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구현할 때 인터페이스와 자바를 같이 구현하며 인터페이스에는 구현할 자바의 함수명들을 정의합니다. 공지사항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 필요한 주요 기능들을 함수에 정의하였습니다. 공지사항 리스트, 공지사항 상세 보기, 등록, 수정, 삭제, 주요 기능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인터페이스 파일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파일을 구현하기 위해 노틱 서비스 자바 파일을 구현하였으며 이 파일에서 래퍼, 즉 마이바티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상수로 정의하여 래퍼 객체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줍니다. 참고사항으로 iNotic 서비스에 정의된 함수들을 실제 노틱 서비스에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구현할 때 간혹 가다가 오버라이드부터 다 타이핑을 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텔리제이의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길 바랍니다. 인텔리제이에서 alt 인서트 키를 입력하면 오버라이드 메소드가 나오게 되며 이거에 클릭했을 때 우리가 앞서 구했던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함수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현해야 될 함수들이 함수명이 정확하게 세팅되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성된 코드를 가지고 함수를 가지고 실제 구현될 내용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서비스 구현 전체 코드를 보겠습니다. 매퍼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퍼를 객체에 주입시켜주고 공지사항 리스트 함수를 구현합니다. 리턴할 때 매퍼의 결과를 쿼리 결과를 받아서 공지사항 리스트를 구현합니다. 공지사항 상세 보기의 경우는 조회임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을 설정하였습니다. 트랜잭션은 데이터의 변화, 즉 DB 테이블에
등록 수정 삭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반드시 트랜잭션을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상세 보기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의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노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DB의 값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트랜잭셔널을 반드시 선언합니다. 조회수를 증가한 다음에 상세 보기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프로그램 코딩했습니다.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쿼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수를 구현하였으며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는 데이터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트랜잭션을 설정합니다. 컨트롤러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HTML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걸 가공하고 서비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로부터 받은 값을 HTML에도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사용된 HTML은 타입리프가 적용된 HTML을 사용할 거며 HTML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스프링 컨트롤러를 제공하고 있는 모델 객체를 활용하여서 모델의 값을 넣고 넣은 값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컨트롤러 전체 소스를 보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는 노틱으로 시작되는 모든 URL을 다 노틱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놨습니다. 노틱 컨트롤러에서는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해서 서비스 객체를 상수로 정의했으며 스프링이 부팅될 때 메모리에 올라오는 노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놨습니다. 백방식으로 노팅 리스트라고 하는 URL이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은 함수가 실행이 되며 본 실습에서는 회원 기능이 구현되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로그인이 됐을 때 세션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랑 공지사항이랑 조인을 걸어서 셀렉트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로그인된 정보 세션이 있을 거라 가정하고 공지사항 리스트에 접속할 때마다 세션 값을 넣어주도록 임시로 구현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서비스를 활용하여서 리스트를 가지고 오고 리스트 결과를 모델에 넣어줍니다. 모델에 넣어준 거를 타임리프가 적용되어 있는 HTML 파일에 전달합니다. 타임리프가 정의된 HTML 파일을 아래 리턴에 설정하여서 그 경로로 파일을 보내주게 됩니다. 노팅 리스트 HTML 파일, 노팅 폴더 밑에 노팅 리스트 HTML입니다. 공지사항 단순 등록 화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서비스 호출한 로직이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리턴만 공지사항 등록하는 HTML을 전달해 줍니다. 공지사항 등록. 공지사항 등록 화면에서 실제 정보들을 다 입력하고 등록 버튼 누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 등록 로직은 아작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을 것입니다. 아작스를 통해서 전달받는 값을 다시 아작스에 돌려줄 때는 반드시 제이슨 구조로 전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제이슨 구조로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리스폰스 바디를 함수명 위에 선언하였고 리스폰스 바디가 들어가면은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자동으로 제이슨 구조로 변경이 됩니다. 소스를 보겠습니다. 리스폰스 바디를 정의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아작스에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노틱 인서트라고 하는 URL 주소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실행되게 되고 아작스로부터 전달된 값들을 받기 위해서 공지사항 제목, 공식글 여부, 내용들을 변수로 받습니다. 항상 변수로 받은 값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로그를 찍어서 확인하고 로그를 찍어서 다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DTO에다 값을 넣어줍니다. DTO에 값을 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서트 할 수 있도록 인서트 서비스를 호출시키고 호출이 성공되면 등록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등록합니다. 만약 이 구문 중에서 에러가 발생될 때 캐치, 이 세션을 발생시키고 실패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파이널리는 트라이 캐치 구문에서 반드시 실행되는 구문으로 에러가 나도 반드시 이 파이널리 쪽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실행 등록되는지 실패했는지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저장하게 하고 이 메시지 결과를 전달하도록 프로그램 구현합니다. 이때 변환되는 내용은
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제이슨 타입에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상세 보기입니다. 공지사항의 PK는 노틱 SEQ에 해당 SEQ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등록 수정 삭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노틱 SEQ로 처리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 보기입니다. 공지사항 리스트에서 제목을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상세 보기 화면으로 반드시 노틱 SEQ로 공지글 번호로 값을 받아서 데이터를 조회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지사항 글 번호를 노틱 SEQ로 받고 그걸 로그를 찍어 봅니다. 로그에 잘 나오면은 그걸 DTO에 저장하고 저장된 DTO의 값에다가 이제 공지사항 상세 보기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뒤에 있는 타입은 공지사항 상세 보기 중에서 상세 보기랑 나중에 수정 보기 두 가지를 활용할 텐데 상세 보기 때는 조회수를 증가시키고 펄스일 때는 조회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노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구현을 하고 공지사항을 서비스 호출한 결과를 모델에 저장해서 타인리프 HTML에 전달을 합니다. 수정 보기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상세 보기와 로직이 거의 비슷하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회수 증가하기만 실행되지 않도록만 할 뿐입니다. 동일한 코드로 공지사항 번호를 입력받아서 변수로 받고 변수 잘 들어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DTO에 넣어줍니다. 공지사항 수정 보기는 조회수를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값을 펄스로 정의를 하고 펄스로 정의한 값으로 결과값을 가지고 옵니다. 결과값을 모델에 넣어줘서 타인리프에 전달해 줍니다. 공지사항 수정하기입니다. 공지사항 수정 보기 화면에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데이터, 제목이라든지 내용들을 수정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작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아작스를 통해서 받는 것은 반드시 제이슨 구조로 값을 전달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리스폰스 바디를 사용합니다. 리스폰스 바디를 제이슨 형태로 변환할 수 있게 처리해주고 포스트 방식으로 아작스로부터 받았고 노틱 업데이트라는 URL이 호출되면 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수정하기 위한 값들을 다 변수로 받은 다음에 잘 받았는지 로그를 찍어 봅니다. 다 받은 게 확실하면은 DTO를 저장을 하여서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수정된 서비스가 호출이 완료되면 수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실패했습니다. 메시지가 나옵니다. 파이너리는 수정되든지 실패는 반드시 실행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받아서 메시지를 넣어주고 메시지 결과를 DTO로 전달해 줍니다. 공지사항 삭제하기도 마찬가지로 아작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으면 결과를 제이슨 구조로 받습니다. 따라서 리스폰스 바디로 함수명 위에 설정을 해줍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값이 들어오며 노틱 델리트라는 URL이 들어왔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노틱 SEQ 값을 변수로 받아서 잘 들어온지 확인하고 삭제하기 위해서 DTO의 값을 넣어줍니다. DTO의 값이 잘 들어오면 삭제하기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삭제하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면 호출된 결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아작스에게 전달해 줍니다. UI 구현입니다. UI 구현은 스타일리스트랑 자바스크립트, HTML 중에서도 타이니프가 적용된 HTML 파일을 활용합니다. CSS 파일은 스태틱 폴더 밑에 CSS 폴더를 만들어서 테이블 CSS 사용했고 JS 폴더를 만들어서 jQuery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공지사항은 타이니프가 적용된 HTML이기 때문에 노틱 폴더를 만들고 노틱 폴더에 HTML 파일들을 생성하였습니다. CS 파일은 지난학기 때 사용했던 CS 파일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jQuery는 jQuery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저장했습니다. 타이니프 사용법은 타이니프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타이니프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부트 2.7대 버전 기준으로 타이니프가 3.04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니프 문서는 3.0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타이니프 같은 경우는 JSP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라이브러리고 JSP는 자바 코드가 HTML 적용돼 코드의 복잡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타이니프가 개발되기 전에는 JSP의 표현 언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JSP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나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로 개발자들이 마음대로 HTML 태그를 작성 및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지 보수가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활용해서 HTML 태그 표준이 필요하게 됐고 타이니프가 적용이 되어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타이니프의 편리성에 따라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통합되었으며 스프링 3.0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은 타이니프를 많이 사용하는가라고 하면 실제 많이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웹 UI 기술은 리액트라든지 플러터, Vue.js 등 좋은 UI 기술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실제 타이니프보다는 JSP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됐던 언어가 워낙 JSP를 많이 썼기 때문에 타이니프보다는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스프링에서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배워볼 수 있는 기술이다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배우냐라고 하면은 타이니프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 UI 개발은 쓰진 않지만 백엔드 개발자들이 프론트 개발자와 API 연계라든지 테스트 샘플 만들 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또한 우리 학과만의 특성일 수 있는데 우리 학과에서 파스타 클라우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파스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와르 파일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버그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고 참고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와르 파일을 지원합니다. 추후 여러분들이 파스타 공모전을 출전한다라고 하면은 와르파에 지원되지 않는 NHN 클라우드의 파스타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르 파일을 배포할 수 있는 타이니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타이니프의 동작 원리는 스페인 프레임워크는 타이니프 문법이 적용된 내용을 먼저 실행한 다음에 HTML을 사용합니다. 문법만 다를 뿐 기본적인 JSP랑 동작 원리는 동일합니다. 타이니프 기초 사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타이니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TML 상단에 타이니프를 쓰겠다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사용 방법 예로는 태그에다가 th를 붙여서 나 타이니프 써요 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위주로만 정의를 해놨습니다. 타이니프에 있는 데이터 내용을 출력할 때 th 텍스트, DTO에 있는 변수 내용을 출력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원클릭 같이 원클릭 이벤트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인풋 타입의 배열 값을 생성할 때 값을 th 배열을 사용하고 라디오 채트박스는 th 체크 그 다음에 자바의 for 같이 반복문을 활용할 때 th, eh를 씁니다. 이거는 게시판 공지사항 리스트 만들 때 많이 활용되는 구문입니다. 조건절은 if문을 쓰고 else절은 unless를 사용합니다. 조건절의 경우는 이 해당되는 조건 중에 맞는 한 개만 선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화면 구현입니다. 수정 보기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지사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 화면을 구현할 겁니다. 구현하기 위해서 타이니프를 사용한다라고 설정을 해주고 CSS랑 jQuery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화면이 로딩 됐을 때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이때는 btn sender라고 하는 id가 있는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btn sender라고 하는 객체의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 do submit이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입력된 바이트를 글자 수가 아닌 바이트라는 체크하는 함수를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 버튼 눌렀을 때 폼 값이 입력된 유효성을 체크합니다. 아작스를 통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URL을 호출합니다. 노틱 업데이트라는 URL을 호출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달받는 데이터 결과는 반드시 JSON 타입이고 전달해주는 데이터는 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직렬화 시킵니다. 직렬화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방식에 꼬입혀 붙이듯이 이런 식의 데이터 구조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작스 호출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업데이트 메시지를 띄워주면서 공지사항 리스트로 이동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컨트롤러에서 전달받는 데이터들은 우리 이번 예제에서 IDTO라고 하는 이름으로 넣어줬습니다. 나중에 타이니프를 통해서 값을 바인딩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정의된 IDTO 이름의
DTO 안에 있는 변수명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든 값으로 노틱, SQ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if 타입에다가 value 값들을 세팅해 줍니다. 공지사항 상세 보기입니다. 상세 보기는 div로 수정할 수 없으며 입력된 형태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좀 사용해 보려고 노직을 추가했습니다. 타인if에서 적용된 변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문을 추가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거고 타인if는 톰캣에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행의 주체가 다릅니다. 이 실행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인if에 사용된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편법으로 자바스크립트 상수에다가 타인if의 변수를 저장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는 교육용으로 타인if 정의의 변수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로 구현하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타인if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h 세팅을 해주고 c 데이터를 적용해 줍니다. 타인if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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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로 시작과 끝에 달아주게 됩니다. 세션에 있는 세션 유저 아이디, 변수에 저장되다 idt의 유저 아이디, idt의 노팅 seq 이 값들을 상수로 전환시켰습니다. 페이지가 로딩이 다 완료가 되면은 수정 버튼, 델리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함수들, 클릭 이벤트들을 생성하였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본인이 작성한 글의 경우에만 수정 보기 페이지 이동할 수 있도록 노직을 구현했습니다. 삭제 버튼은 본인이 작성한 글이 맞다라고 하면은 삭제할 수 있는 아작스 호출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노틱에 노틱 델리트라고 하는 URL을 호출해서 포스트 방식 호출해서 결과를 JSON 구조로 받고 넘겨주는 데이터는 공지사항의 PK 값인 노틱 SEQ 값을 전달해 줍니다. 삭제가 성공이 되었다면 삭제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우고 공지사항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공지사항 상세 보기 HTML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밸류 값들을 출력을 해주도록 구현합니다. 공지사항 리스트 화면입니다. 공지사항 리스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지사항에 등록된 내용들을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구현합니다. 제목을 클릭했을 때 공지사항 상세보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공지사항 리스트 같은 경우는 등록된 배열의 데이터,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들을 반복해서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th each 구문을 사용했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으며 컨트롤에서 입력받는 I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리스트 개수만큼 반복을 진행합니다. 공지사항 등록 화면입니다. 공지사항 등록 화면은 순수하게 타임리프 기능을 쓸 일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HTML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타임리프 선언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체 소스를 보게 되면은 수정 보기와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는 이벤트를 버튼 클릭했을 때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주고 바이트 단위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유효성 체크하는 것들을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검증이 끝나면은 아작스 호출해서 아작스 통해서 노틱 인서트라고 하는 API를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한 다음에 결과를 JSON을 받고 전달되는 값은 폼에 입력된 값들을 자동으로 직렬화해서 전달합니다. 아작스 호출이 성공적으로 호출이 됐다 하면은 메시지 띄우고 공지사항 리스트로 전달이 됩니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구현 코드가 다 구현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인텔 상단의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실행하게 되면 로그 파일이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실행 결과를 해보면은 등록된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리스트 결과가 나올 거고 등록된 데이터가 없으면 값이 없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내용 뭐 이런 식의 입력을 하고 등록 버튼 누르면은 아작스에서 노틱 인서트 URL 호출하고 다음과 같은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해서 등록이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글이 등록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상세 보기, 삭제. 상세 보기에 가면 삭제 버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공지사항의 PK 값이 노틱 SQ가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달된 다음에 삭제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우고 나머지 공지사항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지사항 만드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